제 품 안에서 아이가 떨고 있었어요. 누나, 무서워. 괜찮아. 누나가 지켜줄게. 거짓말이었어요. 저도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만은, 이 5살짜리 아이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우연히 들은 대화 때문이었어요. 그 아이만 없으면 재산은 우리 차지야. 재벌집 친척들이 이 아이를 없애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기로요. 한밤중에 뒷문을 빠져나와 어둠 속을 달렸어요.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듣기 좋은 날, 그날 서재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허락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5년 만에 다시 이 문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먼저 떨렸어요. 똑같은 대문, 똑같은 정원,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저택의 모습까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한 게 하나 있었죠. 제 옆에 서 있는 이 아이가 이제 20살 청년이 되어 있다는 것. 엄마, 여기에요? 아들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가 예전에 아는 집이야.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부를 말한 것도 아니었죠. 15년 전 저는 이 집의 가정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아이를, 하진이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왔죠. 구인 광고를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평창동 대저택, 가정부 구함, 경력자 우대. 주소를 보는 순간 이 집인 걸 알았습니다. 15년이에요. 15년 만에 이 집에서 가정부를 구한다는 광고가 난 거예요. 할머니께서 혼자 계시는 걸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 저는 고민했어요. 지원할까 말까? 하지만 결국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갔죠. 아들은 그날 집에 두고요. 할머니를 뵀을 때 저는 숨을 참았어요. 할머니께서 저를 알아보실까 봐요.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셨습니다. 경력이 있으시다고요? 네, 몇 년 일했습니다. 어디서요? 여러 곳에서요, 개인 가정집에서 주로 일했어요. 저는 이름도 바꿨어요. 15년 전에는 강민지였지만 지금은 박수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죠. 호적도 정리했습니다. 하진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외모도 많이 달라졌어요. 15년 전엔 26이었고 날씬했는데 지금은 36에 체중도 10kg 넘게 늘었거든요. 머리도 짧게 자르고 안경도 썼습니다. 예전엔 렌즈를 썼었는데요. 할머니께서 저를 한참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아요.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 아들도 함께 있어도 될까요? 혼자 두기가 어려워서요. 아드님이요? 네, 20살인데 대학 휴학하고 있어서요. 집안일 거둘 수 있어요. 할머니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괜찮아요. 방도 여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아들과 함께 이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15년 만에 밟는 이 땅, 15년 만에 보는 이 정원.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현관 앞에 할머니께서 서 계셨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은 할머니를 많이 늙게 만들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슬프고 외로운 눈빛. 어서 오세요. 할머니께서 인사하시고 시선을 제 옆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들을 보시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약간 커졌고 숨을 멈추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방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오셨죠. 아드님이시군요. 네, 민준이에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들이 인사했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시선이 자꾸 아들에게 머물렀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시는 것처럼요. 할머니께서 우리를 집 안으로 안내하셨어요. 복도를 지나 1층 끝방으로 갔죠. 여기 쓰시면 돼요. 침대도 2개 있고 화장실도 붙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방, 제가 15년 전에 쓰던 방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일부러 다른 방을 주신 걸까요? 짐을 풀고 나오니 할머니께서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박 씨, 잠깐 앉아요. 네. 저는 소파에 앉았고 할머니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일은 어렵지 않아요. 청소하고 밥 차리고 그 정도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만 꼭 지켜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2층 끝에 있는 서재요. 거긴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청소도 하지 말고 문도 열지 마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안에 피아노가 있는데 그것도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드님한테도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죠. 그 서재가, 그 피아노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요. 그날 저녁,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15년이 지났지만 이 집 부엌은 제 손에 익었습니다. 칼이 어디 있는지, 냄비가 어디 있는지 다 기억나더라고요. 밥을 하면서 문득 창밖을 봤어요. 정원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큰 느티나무 아래서요. 그 나무는 하진이가 가장 좋아하던 곳이었어요. 여름이면 그늘 아래서 책을 읽곤 했죠. 지금 아들이 거기 서 있는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저녁을 차리고 할머니를 불렀는데 할머니는 혼자 드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아들만 식탁에 앉았죠. 엄마, 이 집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 아들이 밥을 먹으면서 물었어요. 뭐가? 너무 조용해. 그리고 왠지 슬픈 느낌이 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께서 오래 혼자 사셨나 봐. 가족은 없어요? 글쎄 잘 모르겠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죠. 할머니께 손자가 있었다는 것, 그 손자가 지금 제 앞에 앉아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을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2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끌리는 소리 같았죠. 저는 슬쩍 계단을 올라가 봤어요. 2층 복도는 어두웠는데 끝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재였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할머니께서 안에 계셨습니다. 피아노 앞에 서서 덮개를 쓰다듬고 계셨어요. 하진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죠. 할머니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살아있는지도. 할머니께서 피아노에 이마를 기댔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15년이에요. 할머니는 15년 동안 이렇게 혼자 울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하진이를 데리고 나온 게 맞았을까요? 할머니를 이렇게 고통 속에 두고 온 게요?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진이를 지키기 위해서요. 옆에서 아들이 잠든 숨소리가 들렸어요. 평온하고 고른 숨소리. 이 아이는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안전하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뒤척이다가
한밤중에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우는 소리였어요. 2층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어젯밤 그렇게 우셨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잘 주무셨어요? 네, 편히 잤습니다. 저는 아침을 준비하면서 할머니를 슬쩍 봤어요. 눈가가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저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부터 천천히 닦아나갔죠. 15년 만에 다시 하는 청소였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벽에 걸린 사진을 발견했어요. 할머니와 어린 남자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진이었어요. 5살 때의 하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 15년 전 거예요.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께서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손자 하진이에요. 5살 때 찍은 사진이죠. 그 뒤로는 사진을 찍을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없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디로 갔는지 누가 데려갔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이에요. 15년 동안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있다고, 바로 이 집에 있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아들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이 집이 좀 낯설지 않아? 응? 처음 와본 곳인데 자꾸 익숙한 느낌이 들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냥 집이 편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가.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아해 보였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아들이 부엌에 와서 딸기 케이크가 먹고 싶다고 했어요. 갑자기요. 하진이가 가장 좋아했던 게 딸기 케이크였죠. 아들이 정원의 느티나무 아래로 자주 갔어요. 그냥 거기 서 있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자꾸 2층을 궁금해했어요. 엄마, 2층에 올라가 봐도 돼? 왜? 그냥 자꾸 궁금해져. 저는 불안했어요. 시작됐구나. 이 아이의 몸이 기억하기 시작한 거구나.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아들이 갑자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뒤따라 올라갔죠. 2층 복도에 아들이 서 있었어요. 서재 문 앞에서요. 아들이 서재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복도는 어두웠고 희미한 불빛 속에서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요. 민준아. 제가 불렀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왜 여기 있어? 내려가자. 그제야 아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이 멍했습니다. 엄마 이상해요. 뭐가? 저 문 안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피아노 소리 같은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피아노 소리? 지금 아무도 치지 않는데요. 착각이야.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니에요. 분명히 들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문을 바라봤어요. 왠지 이 안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끌려요. 안 돼.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저는 아들의 팔을 잡고 계단 쪽으로 끌었어요. 아들은 저항하지 않았지만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재문을 보면서요. 1층으로 내려왔을 때 할머니께서 거실에 서 계셨어요. 언제부터 계셨는지 저희를 올려다보고 계셨죠. 무슨 일 있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민준이가 2층을 구경하고 싶어 해서요. 그래요. 할머니는 아들을 보셨어요. 한참을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민준 씨, 혹시 생일이 언제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3월 15일이요. 아들이 대답했고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가슴 위로 올라갔죠. 3월 15일. 할머니께서 그 날짜를 되뇌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손을 저으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하지만 괜찮지 않으셨어요. 할머니께서 소파에 앉으셨는데 숨을 고르고 계셨거든요. 그날 밤부터 할머니께서 아들을 보시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그냥 낯선 청년을 보는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더 깊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궁금함, 혼란, 그리고 희망 같은 거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였어요. 아들이 밥을 먹는데 할머니께서 계속 지켜보셨습니다. 아들이 반찬을 집는 모습, 숟가락을 드는 모습까지요. 그러다가 아들이 딸기잼을 찾았어요. 혹시 딸기잼 있어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 계셨죠. 딸기잼요? 네, 빵에 발라 먹고 싶어서요. 저는 냉장고에서 딸기잼을 꺼내왔어요. 아들이 빵에 듬뿍 발라 먹었죠. 할머니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중얼거리셨어요. 하진이도 딸기잼을 좋아했는데 작은 목소리였지만 저는 들었어요. 아들은 못 들은 것 같았지만요. 식사가 끝나고 할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박 씨, 잠깐 이리 와봐요. 저는 할머니를 따라 거실로 갔어요. 할머니께서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씨가 입양한 아드님이라고 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요? 15년 전이요. 할머니께서 저를 돌아보셨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15년 전 몇 살 때? 5살이었어요.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어요. 어디서 입양했어요? 고아원에서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저를 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서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짙어졌죠.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정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느티나무 아래에서 뭔가를 발견했나 봐요.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가보니 나무 밑동에 뭔가 새겨져 있었어요. 오래된 낙서 같은 거였는데 글씨가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았죠. 아들이 손으로 흙을 털어냈어요. 그러자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하진 2016. 15년 전 하진이가 새긴 거였어요. 5살 때요. 아들이 그 글씨를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하진 이게 누구예요? 글쎄, 옛날에 여기 살던 아이인가 봐. 근데 왜 자꾸 이 이름이 신경 쓰이지?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내 손자 이름이에요. 할머니께서 서 계셨어요. 언제부터 오셨는지 나무를 바라보고 계셨죠. 손자가 5살 때 새긴 거예요. 여기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였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손자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모르죠. 15년 전에 없어졌으니까. 없어졌다뇨?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5살 때요. 그 뒤로 소식이 없어요. 할머니께서 나무를 쓰다듬으셨어요. 찾았어요. 미친 듯이 찾았죠. 경찰에도 신고하고 사람도 고용하고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럼 지금도 찾고 있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할머니께서 아들을 보셨어요. 그 눈빛에 뭔가 간절한 게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입양되기 전 기억이 있나요?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그때 일은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그렇군요.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의심하고 계신다는 걸요. 그날 저녁 아들이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오늘 꿈 꿨는데. 무슨 꿈? 여기 이 집에서 사는 꿈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어렸어요. 한 5살쯤? 제 손이 떨렸어요. 접시를 놓다가 거의 떨어뜨릴 뻔했죠. 그냥 꿈이겠지. 근데 너무 생생했어요. 할머니도 나왔고 피아노도 쳤어요. 2층 어딘가에서요. 피아노를? 네. 할머니가 옆에 앉아서 같이 쳐주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그게 꿈인지 진짜 기억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이 집 분위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꾼 거야. 그런가.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연들이 계속 쌓여갔어요. 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하나같이 하진이가 하던 행동들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왼손으로 물컵을 잡는 것,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꼭 잡는 것, 생각할 때 귀를 만지작거리는 것. 할머니께서 그 모든 걸 놓치지 않고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점점 더 확신을 가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저를 불러내셨어요. 정원으로요. 박씨. 네, 할머니. 할머니께서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당신 15년 전에 이 집에서 일한 적 있죠? 제 온몸이 굳었어요. 저는 처음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부엌에서 일하는 거 봤어요. 칼 쓰는 방식, 냄비 꺼내는 위치, 심지어 양념장 놓는 자리까지.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아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당신 이름 박수진이라고 했죠? 근데 15년 전에 여기서 일하던 가정부 이름이 강민지였어요. 얼굴은 많이 변했지만 목소리는 같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들켰구나. 결국 들킨 거구나. 할머니. 그리고 민준이. 그 아이가 우리 하진이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생일도 같고 행동도 같고 좋아하는 것도 같아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아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정말 하진이가 맞나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네. 민준이가 하진이 맞아요. 할머니께서 주저앉으셨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주시더니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진이가 우리 하진이가 살아있었구나. 15년 동안 살아있었어. 저도 울었어요. 1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풀어지는 거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15년 동안 숨긴 거예요? 죄송해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상황이. 무슨 상황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다 말해야 했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요. 그날 밤 저는 들었어요. 친척들이 하진이를 없애려고 한다는 얘기를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재산 때문이었어요. 하진이만 없으면 재산이 자기들한테 온다고, 그래서 사고를 내려고 한다고 저는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할머니가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진이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여기 두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께서 한참을 우셨어요. 저도 같이 울었죠. 할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진이가 안전하다고, 잘 크고 있다고. 하지만 연락하면 추적당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랬구나.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마워요. 하진이를 지켜줘서, 15년 동안 잘 키워줘서. 할머니, 이제 하진이한테 말해야죠. 진실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아이가 아직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알아요. 천천히 해요. 천천히. 그날 저녁 할머니와 저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15년 동안 있었던 일들, 하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할머니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그리고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진이에게 진실을 말할 계획을요. 하지만 그 전에 하진이 스스로 기억을 되찾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야 충격이 덜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은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할머니와 제가 계획을 세운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진이에게 힌트를 주면서 기억을 되살리게 하자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운명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마을에 볼 일이 있다고 나가셨고 아들은 자기 방에서 쉬고 있었죠.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감자를 깎고 있는데 문득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있으면 보통 음악 소리라도 들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거든요. 저는 손을 씻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들 방문을 노크했어요. 민준아, 있어?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원에 나간 걸까? 저는 창문으로 밖을 봤는데 정원에도 아들이 보이지 않았죠. 그때였어요. 2층에서 소리가 들린 건요.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뭔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2층 복도는 어둑했는데 끝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재였어요.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아들이 보였습니다. 피아노 앞에 서 있었어요. 민준아. 제가 소리쳤지만 아들은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냥 피아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먼지가 쌓인 그 피아노를요. 저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민준아,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제야 아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멍하면서도 뭔가 알 것 같은 표정이었죠. 엄마, 이 피아노. 응? 내가 쳤던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슨 소리야? 너 피아노 쳐본 적 없잖아. 아니에요. 분명히 쳤어요. 여기서요. 할머니랑 같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꾸 생각나요. 할머니가 옆에 앉아서 내 손을 잡고 가르쳐 주시던 거. 이 방 냄새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도 다 기억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기억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피아노 덮개에 손을 올렸어요. 먼지가 손에 묻었지만 아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덮개를 열었죠. 건반이 드러났어요. 세월에 누렇게 변한 건반이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이 떨렸어요. 건반 위로 천천히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한 음을 눌렀어요. 땅 소리가 울렸습니다. 15년 만에 이 서재에 울려 퍼진 피아노 소리였어요. 그 순간 아들의 몸이 굳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가 떠오른 것 같았죠. 이 소리, 아들이 중얼거렸어요. 이 소리를 매일 들었어요. 여기서요. 이 방에서요. 그리고 아들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건반 위를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도, 레, 미, 파, 솔. 음계가 흘러나왔어요. 서투르지만 분명한 멜로디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들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배운 적도 없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들이 자기 손을 내려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왜 제 손이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알 것 같아요. 이 멜로디를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할머니가 가르쳐준 자장가야.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께서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언제 돌아오셨는지 우리를 보고 계셨죠. 아들이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데 왜 칠 수 있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천천히 서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떨리는 걸음으로요. 민주나 아니 하진아.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아들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진이. 이준하진. 그게 내 진짜 이름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이름은 강민준이에요.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건 15년 전에 새로 지어준 이름이야. 내가 이 집을 떠날 때요. 할머니께서 한 걸음 더 다가오셨어요. 너는 이 집에서 태어났어. 여기서 10살까지 살았고 나는 내 할머니야. 진짜 할머니.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뒤로 비틀거렸죠. 저는 얼른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민준아, 아니하진아. 진정해.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입양됐다고 들었어요. 고아원에서 왔다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거짓말했어. 너는 고아원 출신이 아니야. 이 집이 내 집이었어. 그럼 엄마는 누구예요? 나는 이 집 가정부였어. 15년 전에 너를 돌봐주던 사람이었고, 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진실을 숨긴 거예요? 할머니께서 무릎을 꿇고 아들 앞에 앉으셨어요. 그건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저를 지키다니요? 할머니께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15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이 집은 난리가 났었어. 친척들이 몰려와서 재산을 나누려고 했는데 문제는 내가 유일한 상속자였다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친척들은 5살짜리 아이에게 재산이 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너를 보육원에 보내려고 했지. 후견인을 자기들로 정하고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했어.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야. 할머니께서 쟤를 봤어요.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우연히 들었어요. 친척들이 나누는 대화를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 사람들은 너를 없애려고 했어. 사고로 위장해서요. 그러면 재산이 자기들한테 온다고 했어.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없앤다고요?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데리고 도망친 거야. 한밤중에 이 집을 빠져나왔어.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 여기 두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거든.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신분도 바꿨어. 너를 찾지 못하게요.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럼 저는 15년 동안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산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께서 아들을 안으셨어요. 할머니가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너를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어서. 할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할머니를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괜찮아. 천천히 기억하면 돼. 할머니가 도와줄게. 할머니께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이 피아노 기억나니? 할머니랑 매일 여기서 연습했잖아. 아들이 피아노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창문. 저기로 햇빛이 들어오면 내가 책을 읽곤 했어. 네. 정원에 있는 느티나무. 거기가 내가 제일 좋아하던 자리였지. 느티나무 맞아요. 거기가 좋았어요. 왜 좋은지 몰랐는데.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조금씩 기억나는 것 같아요. 할머니 얼굴도, 이 방 냄새도, 피아노 소리도. 할머니께서 아들을 꼭 안으셨어요. 15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할머니 곁으로 돌아와줘서.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래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하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하진이는 조금씩 기억을 되찾아갔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던 일, 정원에서 놀던 일, 할머니와 함께 케이크를 만들던 일. 하나씩 떠올랐죠. 할머니, 저 생일 때 딸기 케이크 만들었죠? 그래, 맞아. 내가 제일 좋아했지. 그리고 할머니가 자장가 불러주셨어요. 잠들기 전에요. 그랬지. 할머니 목소리 들으면서 잠들었지. 하진이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건반을 눌렀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서툴렀지만 분명한 자장가였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그 노래요. 할머니께서 하진이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함께 피아노를 치셨죠. 할머니의 손과 하진이의 손이 나란히 건반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었어요. 15년 만이었어요. 15년 만에 이 서재에 음악이 다시 울려 퍼진 거였습니다. 곡이 끝나고 할머니께서 하진이를 안으셨어요. 이제 다시는 떠나지 마. 할머니 곁에 있어줘. 네, 할머니. 이제 안 떠날게요. 그날 밤은 길었어요.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5년 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요. 하진이는 아직 모든 걸 기억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가족으로 다시 만나는 그 긴 여정의 시작이라고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거였어요.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 오시지 않았고 하진이는 조금씩 자기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15년 전 그날 밤을 자꾸만 떠올렸어요. 모든 게 시작된 그날 밤을요. 사흘이 지난 어느 오후였어요. 하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죠. 엄마 아니, 수진 씨. 하진이는 아직 저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어요. 15년 동안 엄마라고 불렀는데 이제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 나한테는 내가 아들이야. 하지만 혈연은 아니어도
우리는 가족이야. 15년을 함께 살았잖아. 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이 집을 떠나게 됐는지요. 저는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께서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고개를 끄덕이셨죠. 이제 다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셋이 함께 앉았어요. 그리고 저는 15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2016년 10월 17일이었어요. 하진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죠. 장례식도 끝나고 이제 재산 정리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이 집에서 가정부로 일한 지 3년째였어요. 하진이를 5살 때부터 돌봤던 거죠. 하진이는 제게 잘 따랐고 저도 하진이를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친척들이 모였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들까지 모두 심각한 얼굴이었죠.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10살짜리 아이가 이 큰 재산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큰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그건 내가 관리하면 되잖아. 하진이 아버지 역할을 내가 할 거야. 할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어머니 나이가 70인데요.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한테만 맡기기엔 재산 규모가 너무 큽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가족 아닙니까? 함께 관리하는 게 맞죠.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셨어요. 안 돼. 이건 내 아들이 남긴 거야. 하진이를 위해 남긴 거라고.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잖아. 그 말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더 큰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죠. 충분히 받았다고요? 형님이 회사 경영하면서 우리한테 뭘 줬다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피부치인데 이렇게 차별하시면 어떡합니까? 하진이는 아직 어려요. 우리가 후견인이 되어서 제대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하진이가 아니라 재산이라는 걸요.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결국 결론은 나지 않았고 다들 언짢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많이 우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위로해드렸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지 씨 나 무서워요. 저 사람들이 하진이를 빼앗아갈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 사람들 눈빛 봤어요? 돈밖에 안 보여요. 하진이는 안중에도 없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왔어요.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제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요. 이상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있을 리 없는데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거실 쪽으로 가까이 가자 목소리가 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그리고 고모부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는 절대 안 들으실 거야.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법적으로는 하진이가 상속자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하진이만 없으면 되는 건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설마. 아이들은 사고를 당하기 쉽잖아. 계단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면 다른 방법 있어?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이 10살짜리 애한테 다 가는 걸 그냥 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진이를 죽이자고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범죄야.
범죄가 아니라 사고지. 보육원에 보내고 나면 거기서 탈출하다가 사고 나는 애들 많아. 강에 빠지기도 하고 차에 치이기도 하고. 그래도 생각해봐. 하진이가 없으면 법적으로 우리한테 재산이 오게 돼 있어. 그럼 형님이 평생 모은 거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작은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언제 할 건데? 일단 보육원에 보내는 절차부터 밟아. 어머니가 반대하시겠지만 법원 통해서 강제로 할 수 있어.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거지.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뒤로 물러나다가 복도 테이블에 부딪혔고 화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죠. 누구야? 저는 재빨리 제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가슴을 쥐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췄어요. 누군가 제 방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다행히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제가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진이가 위험했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로 실행에 옮기면 어떡하죠?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그리고 새벽녘에 결심했습니다. 하진이를 데리고 이 집을 떠나기로요.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진이 옷가지를 몇 벌 챙기고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죠. 할머니 몰래요. 그날 저녁 저는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방에서 둘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젯밤에 들은 게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친척들의 대화를 다 말씀드렸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이를.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요. 할머니께서 주저앉으셨어요. 어떡하지 우리 하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하지. 제가 하진이를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뭐라고? 여기 두면 위험해요. 제가 데리고 멀리 가서 안전한 곳에서 키우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하진이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죠. 알았어요. 데리고 나가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저 사람들이 눈치채면 안 돼요. 네. 오늘 밤에 나갈게요. 할머니께서 책상 서랍을 여시더니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이거라도 가지고 가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하진이만은 꼭 지켜주세요. 약속할게요, 할머니. 그날 밤 2시 저는 하진이를 깨웠어요. 하진아, 일어나. 조용히. 누나 왜요? 지금 설명할 수 없어. 일단 일어나서 옷 입어. 하진이는 잠이 덜 깬 얼굴로 옷을 입었어요. 저는 하진이 손을 잡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할머니께서 계단 위에 서 계셨어요.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하진아, 이리 와봐. 하진이가 할머니께 갔고 할머니는 하진이를 꼭 안으셨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하진아, 할머니 말 잘 들어. 지금부터 민지 누나랑 여행을 가는 거야. 여행이요? 갑자기요? 응. 한동안 집에 못 올 거야. 하지만 할머니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나중에 꼭 돌아와. 알았지? 할머니도 같이 가요. 할머니는 여기 있어야 해. 이 집을 지켜야 하니까. 할머니께서 하진이 이마에 입맞춤 하셨어요. 사랑해, 하진아. 할머니가 정말 많이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하진이를 안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담장 쪽으로요.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께서 창가에 서서 우리를 보고 계셨어요. 손을 흔들고 계셨죠. 저는 하진이를 안고 담장을 넘었어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거실은 조용했어요. 하진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할머니도 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을 떠난 거였군요. 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들이, 친척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재산 때문에. 할머니께서 하진이를 안으셨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진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수진 씨, 저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10년 동안 키워주셔서요. 저도 울었어요. 당연한 거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진실이 모두 밝혀진 거였어요. 진실을 나눈 다음 날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어요.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고 계셨고 하진이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걱정이 됐어요. 하진이가 어떤 마음일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오쯤 되어서 하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는 거실로 모였어요. 하진이가 들고 있던 건 노트북이었죠. 어젯밤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정말 이 집의 하진이가 맞는지 확실하게 증명해야 할 것 같아서요. 할머니께서 하진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증명은 무슨 할머니는 이미 알아. 내가 우리 하진이라는 거. 하지만 할머니, 법적으로도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도 확신하고 싶어요. 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솔직히 아직도 헷갈려요. 기억도 다 돌아온 게 아니고 가끔은 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15년 동안 다른 사람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원래 다른 사람이었다고 들었으니까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물었고 하진이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DNA 검사를 하면 돼요. 할머니랑 저랑 검사를 하면 혈연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할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그럼 확실해지겠지. 그리고 제가 찾아봤는데 실종 신고도 확인해 볼 수 있대요. 15년 전에 신고하셨죠? 그럼 그날 바로 했어. 하진이가 검색 결과를 보여줬어요. 실종 아동 찾기 사이트였는데 거기에 하진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사진이었죠. 이준하진, 2016년 10월 실종, 당시 5세. 사진 속 하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거실에 걸린 사진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이게 접니다. 하진이가 화면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이 얼굴이 제 얼굴이에요. 15년 전 제 모습. 할머니께서 화면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 그때는 이렇게 웃었지. 행복했었어.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 웃음을 빼앗은 게 저였으니까요. 아니, 친척들이었죠. 하지만 제가 하진이를 데리고 나온 순간 하진이는 저 웃음을 잃었습니다. 그럼 오늘 병원 가볼까? DNA 검사 받으러. 제가 말했고 할머니와 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에 우리는 근처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어요. 간호사가 설명해줬죠. 할머니와 손자 관계 확인이시면
검체 채취하고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이나요? 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검체를 채취했어요. 할머니와 하진이 모두 구강상피세포를 면봉으로 채취하는 방식이었죠. 간단했지만 그 짧은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하진이가 말했어요.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는 거네요. 그래. 그럼 확실해질 거야.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걱정이 돼서. 뭐가요? 결과가 나오면 친척들한테 알려야 하잖아. 그럼 또 난리가 날 텐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 전처럼 또 하진이를 빼앗으려고 할까봐 무서워. 하진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제가 10살이 아니에요. 20살이에요. 제 의견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할머니 괜찮아요.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하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집에 손님이 오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할머니께서 문을 여셨는데 밖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중년 남자였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죠.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온몸이 굳었어요. 큰아버지였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하진이를 없애자고 했던 그 사람이요. 당신이 왜 여기 와?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할 말 없어. 돌아가. 어머님, 중요한 얘기예요. 회사 일로. 회사는 이미 정리했어. 당신이랑 상관없어. 할머니께서 문을 닫으려 하셨는데 큰아버지가 문을 막았어요. 어머님, 제발 들어주세요. 5분만이라도. 할머니께서 한숨을 쉬시며 문을 여셨어요. 큰아버지가 안으로 들어왔고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부엌 문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하진이도 복도에서 몰래 보고 있었죠. 그래서 무슨 일이야? 할머니께서 앉지도 않고 물으셨어요. 회사 부동산 건 아시죠?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다고. 그래서 보상금이 상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명의가 아직 하진이로 되어 있잖아요.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하진이 명의가 뭐가 문제야? 하진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실종된 지 10년이나 됐는데. 그래서 큰아버지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실종 선고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법적으로 7년 이상 생사불명이면 사망으로 간주할 수 있거든요. 그럼 상속 처리도 깔끔하게 되고. 할머니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당장 나가. 당장.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하진이는 이미. 나가라고. 할머니께서 서류 봉투를 집어 던지셨어요.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하진이는 살아있어. 그리고 절대로 실종 선고 같은 거 안 해. 내 손자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 순 없어. 큰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혹시 하진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야. 어머님, 만약 하진이를 숨기고 계신 거라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재산 관리 문제도 있고. 그때였어요. 하진이가 거실로 걸어 나온 거요. 숨길 것도 없어요. 제가 여기 있는데요. 큰아버지가 하진이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저요? 이준하진이요. 작은아버지가 찾으시던. 큰아버지가 뒤로 비틀거렸어요. 하진이? 설마 정말 하진이야? 15년 만이에요, 작은아버지. 아니, 큰아버지셨나?
하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큰아버지가 황급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15년 전 사진을 검색하더니 하진이와 비교했죠. 정말 하진이구나. 어떻게 어디 있었어? 궁금하세요? 제가 왜 사라졌는지도 궁금하세요? 하진이가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15년 전 그날 밤 큰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큰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무슨 소리야? 계단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셨죠. 아이들은 사고를 당하기 쉽다고요. 큰아버지가 뒤로 물러섰어요. 그건 저를 없애려고 하셨잖아요. 재산 때문에요.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몰라도 증인이 있어요. 하진이가 저를 봤어요. 저는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저예요. 제가 그날 밤 다 들었어요. 큰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당신 그때 그 가정부? 네, 맞아요. 그래서 하진이를 데리고 도망친 거예요. 당신들한테서요. 큰아버지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입만 벙긋거렸죠. 할머니께서 일어나셨어요. 이제 나가.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 어머님, 저는 정말. 나가. 큰아버지는 황급히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표정이 창백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은 조용해졌어요. 하진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하진이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무서웠어요. 그 사람 보니까 진짜 무서웠어요. 할머니께서도 하진이를 안으셨어요.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날 밤 우리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15년 전 일을 다 얘기하고 조사를 받기로요. 하진이를 위협했던 일, 그리고 제가 들었던 대화까지요. 일주일 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혈연관계 확률 99.99%. 할머니와 하진이는 생물학적으로 할머니와 손자가 맞았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든 할머니께서 울먹이셨어요. 이제 확실해졌구나. 내가 정말 우리 하진이라는 게. 하진이도 울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민준이었던 청년은 이준하진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날 저녁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정리해야겠어. 하진이 실종 신고 취소하고 호적도 복구하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중요한 건 하진이가 돌아왔다는 거니까. 할머니께서 하진이를 보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야. 우리 진짜 가족으로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하진이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의식 중에 2층으로 올라간다거나 특정 서랍을 열어보려고 한다거나 그럴 때마다 하진이는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죠. 이상해요.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진이가 어느 날 아침 그렇게 말했어요. 2층 서재 앞에 멈춰선 채로요. 기억이 돌아오는 거야. 천천히. 할머니께서 하진이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억지로 떠올리려고 하지 마. 자연스럽게 기다리면 돼. 하지만 하진이는 조급해 보였어요. 15년의 공백을 채우고 싶어 했죠. 매일 집 안을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만져보고 방마다 들어가 봤습니다. 이 방은 제 방이었나요? 어느 날 오후 하진이가 2층 끝에서 두 번째 방 앞에서 물었어요. 그래, 내가 쓰던 방이야. 할머니께서 문을 여셨어요. 방 안은 1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침대, 책상, 책장, 그리고 벽에 붙어 있던 포스터까지. 하진이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고 연필꽂이에는 색연필들이 그대로 꽂혀 있었죠. 할머니 이 방을 그대로 두셨어요? 그래.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하루도 치우지 않았어. 하진이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공책들이 있었습니다. 일기장도 있었고 숙제 노트도 있었죠. 하진이가 일기장을 꺼내 첫 장을 펼쳤어요. 2016년 3월 15일 맑음. 오늘은 내 10살 생일이다. 할머니가 딸기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다. 하진이의 손이 떨렸어요. 자기가 쓴 글씨였지만 낯설었던 거죠. 15년 전에 자신이 남긴 흔적이었으니까요. 이게 제가 쓴 거예요? 그래. 내가 매일 일기를 썼어. 할머니랑 약속했잖아. 하진이가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림도 그려져 있었고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도 붙어 있었습니다. 2016년 7월 2일 흐림. 오늘 할머니랑 피아노 연습했다. 어려웠지만 재미있었다. 2016년 9월 10일 맑음. 민지 누나가 딸기잼 사다 주셨다.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다. 제 이름이 나오는 걸 보고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하진이도 할머니도 저도요. 하진이가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2016년 10월 16일 비. 아빠가 돌아가셨다. 너무 슬프다. 할머니가 많이 우신다. 어른들이 자꾸 싸운다. 무섭다. 그게 마지막 일기였어요. 그 다음날 밤 하진이는 이 집을 떠났으니까요. 하진이가 일기장을 꼭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나요. 조금씩 기억나요. 천천히, 천천히 떠올리면 돼. 할머니께서 하진이를 안으셨어요. 그날 이후 하진이는 매일 자기 방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옛날 물건들을 만져보고 일기를 읽고 사진을 보면서요. 그럴 때마다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하진이가 갑자기 서재로 갔어요. 우리도 따라갔죠. 하진이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 덮개를 열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하진아, 괜찮아? 제가 물었지만 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건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올렸어요. 처음엔 한 음식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누르는 소리였죠. 하지만 점점 빨라졌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어요.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자장가였어요. 할머니께서 하진이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자장가요. 할머니께서 숨을 멈추셨어요. 저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하진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다시요. 곡이 중간쯤 갔을 때 하진이의 손이 멈췄어요. 건반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옆에 앉아서 같이 쳐주시던 게 기억나요. 할머니께서 천천히 하진이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건반 위에 손을 올리셨죠. 그래. 할머니가 이렇게 옆에서 쳐줬지. 할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진이도 다시 연주를 시작했고 두 사람의 멜로디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15년 만에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었죠.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 순간을 위해 15년을 기다렸구나. 할머니도 저도요. 곡이 끝났을 때 하진이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기억나요, 할머니? 다 기억나요. 뭐가 기억나? 할머니랑 아침마다 피아노 쳤던 거요. 그리고 할머니가 차 끓여주시던 거요. 딸기 케이크 만들어주시던 거요. 하진이의 목소리가 빨라졌어요. 정원에서 놀던 것도, 느티나무 아래서 책 읽던 것도,
할머니 무릎 베고 누워있던 것도 다 기억나요. 할머니께서 하진이를 꼭 안으셨어요. 그래, 다 기억하는구나. 할머니랑 함께 했던 거. 할머니 목소리로 자장가 들으며 잠들던 것도요. 아빠랑 셋이서 외식하러 갔던 것도요. 하진이가 울먹였어요. 그런데 왜 그걸 다 잊고 살았을까요? 왜 그동안 기억 못했을까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내 마음이 너를 보호하려고 기억을 잠가둔 거야. 제가 하진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왔잖아. 기억도 내 자신도. 그날 밤 하진이는 잠을 못 이뤘어요. 너무 많은 기억이 한꺼번에 돌아와서 머리가 복잡했던 거죠. 새벽 2시쯤 저는 하진이 방 앞을 지나가다가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문을 노크했습니다. 하진아, 앉아. 엄마 들어와도 돼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진이가 침대에 앉아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앨범이었죠. 잠이 안 와요.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힘들어? 힘든 건 아닌데 이상해요. 제가 두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진이가 앨범을 내려놓았어요. 강민준으로 15년을 살았잖아요. 그 기억도 진짜고요. 근데 이제 이준하진의 기억도 돌아왔어요. 이것도 진짜고요. 둘 다 진짜야. 둘 다 너야. 그럼 저는 누구예요? 민준이에요? 하진이에요? 저는 하진이 옆에 앉았어요. 둘 다야. 넌 이준하진이기도 하고 강민준이기도 해. 그동안 민준이로 산 것도 내 인생이고 그 전에 하진이로 산 것도 내 인생이야. 근데 할머니는 하진이를 원하시잖아요. 할머니는 너를 원하셔. 하진이든 민준이든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신 거야. 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엄마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엄마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나한테는 내가 아들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15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게 가족 아니겠어? 하지만 전 할머니의 손자잖아요. 그래. 넌 할머니의 손자이기도 하고 내 아들이기도 해. 둘 다 될 수 있어. 하진이가 저를 안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저를 키워주셔서,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내 아들이 되어줘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진이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엄마.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뭔데? 이름이요. 법적으로는 이준하진으로 돌아가야겠지만 친구들이나 평소에는 민준이로 불려도 될까요? 할머니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엄마한테는 계속 엄마라고 부를래요. 할머니한테는 할머니라고 부르고요. 그래, 그렇게 하자. 하진이가 미소 지었어요. 15년 만에 보는 진짜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군지. 그날 오후 하진이는 다시 서재에 갔어요. 이번에는 혼자서요. 저와 할머니는 거실에서 기다렸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서재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자장가가 아니라 다른 곡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 곡은 무슨 곡이에요? 쇼팽의 녹턴이야. 하진이가 15년 전에 연습하던 곡이었어. 완성하지 못했었는데. 우리는 서재로 올라갔어요. 문 앞에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진이는 피아노 앞에 앉아 완전히 몰입해 있었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15년 전에 연습하던 곡을 이제 완성하고 있었어요. 곡이 끝났을 때 하진이가 천천히 건반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이제 다 기억났어요. 전부 다요. 할머니께서 서재로 들어가 하진이를 안으셨어요. 그래, 이제 완전히 돌아온 거구나. 할머니 곁으로.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15년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앞으로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법적 절차, 호적 복구, 그리고 친척들과의 문제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게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었으니까요. 할머니와 손자, 그리고 그들을 지켜낸 가정부.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길고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하진이의 증언, 그리고 제 진술서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큰아버지를 비롯한 친척 3명이 조사를 받게 됐고 10년 전 그날 밤의 대화는 비록 녹음은 없었지만 충분히 신빙성 있는 증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살인 미수까지는 아니어도 협박과 재산 편취 시도로 조사가 진행됐죠. 한 달이 흘렀어요.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건 하진이의 실종 신고를 취소하는 거였어요. 경찰서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하진이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걸 공식적으로 기록했죠. 15년 동안 찾던 아이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뉴스에도 잠깐 나왔어요. 15년 만에 돌아온 재벌 손자, 가정부가 목숨 걸고 지켜. 기사 제목은 좀 과장됐지만 내용은 사실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호적 복구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하진이는 15년 동안 강민준으로 살았고 주민등록도 제 호적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변호사와 상담을 여러 번 했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빠르면 석 달, 늦으면 6개월 정도. 변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그 기간 동안은 2개의 신분이 공존하는 셈이네요. 법적으로는 강민준, 실제로는 이준하진. 하진이는 개의치 않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되죠. 제가 어디 도망갈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산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하진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상당했습니다. 회사 지분, 부동산, 예금까지 합치면 수백억 원 되었죠. 당연히 친척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진이의 상속권이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이었죠. 15년 동안 실종 상태였으니 상속 포기로 간주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법원은 친척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진이는 미성년자 상태에서 보호자 없이 실종됐고 본인 의사로 상속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상속권은 여전히 하진 씨에게 있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을 때 할머니께서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야. 하지만 진짜 끝은 법정 밖에서 일어났어요. 판결이 나고 일주일 뒤 큰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작은아버지와 고모도 함께였죠. 할머니께서 문을 열지 않으려 하셨지만 큰아버지가 간곡히 부탁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사과하러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번에는 하진이도 함께였으니 괜찮을 것 같았어요. 우리는 거실에 모였어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진아, 정말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 전 일 변명할 수 없어. 우리는 정말 잘못했어. 돈 때문에 조카를 죽이려고 하신 거죠? 하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큰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때는 미쳤었어.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재산 문제로 머리가 복잡하고 그래서 생각이 짧았어. 생각이 짧았다고요? 10살짜리 아이를 죽이려던 게 생각이 짧았던 거예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큰아버지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작은아버지와 고모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죠.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내가 무사히 살아있어서 돌아와서 다행이야. 할머니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15년이에요, 15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낯선 곳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이나 해봤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진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그리고 큰아버지를 봤습니다. 용서는 못해요. 아직은요. 하지만 큰아버지가 진심으로 반성하신다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큰아버지가 하진이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죠. 고맙다. 그 말만으로도 고맙다. 친척들은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죠. 석 달이 지났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저택의 정원은 낙엽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진이는 매일 아침 정원을 쓸었어요. 느티나무 아래 쌓인 낙엽들을 모아서요. 예전에도 이랬나요? 하진이가 물었고 할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가 정원 청소하는 걸 좋아했어. 특히 가을에. 기억나요. 낙엽 밟는 소리가 좋았어요. 하진이가 일부러 낙엽을 밟으며 걸었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원에 퍼졌죠.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호적 복구가 완료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하진이는 이준하진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축하해, 하진아. 할머니께서 하진이를 안으셨어요. 이제 완전히 우리 손자가 됐구나. 네, 할머니. 이제 진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께서 제안하셨어요. 저녁은 밖에서 먹을까? 축하하는 의미로. 좋아요. 우리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한식당에 갔죠. 밥을 먹으면서 웃고 떠들었어요. 10년 만에 진짜 가족처럼요. 엄마, 뭐 먹을래요? 하진이가 메뉴판을 보며 물었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된장찌개. 할머니는요? 나는 갈비찜이 좋겠구나.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였죠. 하지만 이 평범함을 되찾기 위해 15년이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저 이제 대학 다시 다녀도 될까요? 당연하지. 왜? 휴학한 지 1년 됐잖아요. 복학하고 싶어요. 그래, 다음 학기에 복학 신청해. 그리고 전공 바꾸고 싶어요. 뭘로? 음악으로요. 피아노 전공하고 싶어요. 할머니께서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이니? 네. 피아노 칠 때가 제일 행복해요. 15년 전 기억도 그때 제일 선명하게 떠오르고요. 할머니께서 하진이 손을 잡으셨어요. 좋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할머니가 응원할게. 집에 도착해서 하진이는 곧장 서재로 갔어요. 이제 서재는 금지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진이의 공간이었죠.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쇼팽이 아니라 하진이가 직접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할머니께 드리는 곡이에요. 하진이가 그렇게 말했었죠. 멜로디는 슬프면서도 따뜻했어요. 15년의 이별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재회의 기쁨도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서재 문 앞에 서서 음악을 들으셨어요. 저도 옆에 섰죠. 이제 이 집에 다시 음악이 울려 퍼지는구나. 할머니께서 중얼거리셨어요. 그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어.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15년을 혼자 보내신 거. 후회? 그럴 리가. 하진이가 살아 돌아왔는데.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당신 덕분이야. 하진이를 지켜줘서 고마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니야. 당신은 목숨을 걸었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키웠잖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는 알아. 할머니께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우리 가족이야. 이제 진짜로. 피아노 소리가 멈췄어요. 하진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뭐해요? 내 연주 듣고 있었지. 어때요? 괜찮아요? 완벽해. 정말 아름다워. 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15년 전 사진 속 그 웃음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칠 거예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곡들로요. 그래, 그렇게 해줘. 할머니는 내가 피아노 치는 소리 듣는 게 제일 좋아.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느티나무를 비추고 있었고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저는 하진이를 안고 이 정원을 가로질러 도망쳤었죠. 어둠 속에서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요. 하지만 이제 돌아왔어요. 하진이도 저도요. 집안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하진이가 또 연습하고 있는 거였죠. 이제 이 소리가 매일 들릴 거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요. 할머니께서 옆으로 오셨어요. 뭘 보고 있어요? 그냥 정원이요. 그날 밤 생각나요? 네. 나도 그래. 자주 생각해. 내가 하진이 안고 저기 담장 넘어가던 모습. 할머니께서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 하진이를 다시 못 볼까봐. 어디선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죄송해요. 연락 못 드려서. 아니야. 그게 맞았어. 연락했으면 찾았을 거야. 그 사람들이.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마워요. 진심으로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하진이는 정말.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하진이도 돌아왔고 우리 다시 함께잖아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진짜 시작.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놓았죠. 하진이가 제일 먼저 내려왔어요. 엄마, 아침 뭐예요? 된장국이랑 계란말이. 와, 제가 좋아하는 거. 하진이가 식탁에 앉았고 곧 할머니도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창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정원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 산책하기 좋겠다. 그럼 나중에 같이 산책해요. 정원 한바퀴 돌면서. 그래, 그러자.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하진이가 설거지를 도왔어요. 할머니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셨고 저는 빨래를 널었죠. 그리고 오전 10시 정확히 그 시간이 되자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하진이의 아침 연습이었습니다. 매일 10시부터 1시간씩 하진이는 피아노를 쳤어요. 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멈춰 섰어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요. 쇼팽, 베토벤, 모차르트, 그리고 하진이가 직접 만든 곡들까지 다양한 멜로디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이 소리예요. 이 소리를 위해 15년을 기다린 거예요. 할머니께서 정원으로 나오셨어요.
저 옆에 서서 함께 음악을 들으셨죠. 좋지? 네, 정말 좋아요. 이제 매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할머니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피아노 소리는 정원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거리로, 하늘 위로요. 15년 동안 멈춰있던 이 집에 다시 음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음악과 함께 우리의 일상도 돌아왔습니다. 기다림은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함께 펼쳐지고 있었습니다.